자, 그 다음 내용이 과전류 차단기인데 요거는 프린트물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첨부에 멈춰놓고 프린트물 출력해서 가지고 오셔서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으세요. 근데 여기에 프린트에 이제 없는 내용도 조금 더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과전류 차단기가 있어요. 또는 뭐 배선용 차단기라고 부르죠. 배선용 차단기라고 사실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기술사 시험에는 과전류 차단기라고 나왔어요. 얘 MC12와 그리고 얘네 전동기의 케이블 굵기 선정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요, 책에 나온 내용을 왜 제가 안 하고 프린트물로 했냐면 KEC로 개정이 되면서 책에 있는 내용과 완전 다르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교재에도 사실 반영을 하면 좋았는데 기출문제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출문제들을 기존에 나왔던 조건들로는 이 KEC 규격에 맞게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일단 듣고 일단 그거랑 비교를 좀 해볼 수 있게 두고 우리는 KEC 기준으로 프린트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요인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MC12가 있고 그리고 여기 동력 제어반이 있어요. 이 안에 기동 회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모터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이렇게 주는 요거를 이제 간선이라 그러죠. 간선이라 그러고 얘가 MC12야. 이랬을 때요. 얘네에서 용어를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얘에 대한 전류치가 있어요. IN이라 그래요. 얘네들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전류야. 그래서 전격 전류야. 예. 그래서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입니다. 전격 전류가 되고요. 요 간선에 대해서도 전류치가 있어요. 얘는 이제 IZ라고 써요. IZ라고 써서 케이블의 허용 전류입니다. 허용 전류가 여러 번 나와서 잠깐 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허용 전류라는 거는 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을 전류야. 케이블에 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전류거든요. 왜냐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 열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KS 기준에 보면 얘네들의 이제 케이블에 내열 온도라고 얘기를 전에 했었는데 그 허용 온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절연이 뭘로 돼 있느냐에 따른 건데 PVC로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옛날에 쓰던 뭐 VV 케이블 외에 뭐 비닐 절연 전선 있었죠. 지금은 못 쓰잖아요. 제일 많이 쓰던 거 비닐 절연 전선 뭐 HIV 뭐 이렇게 썼던 거죠. IV 뭐 이렇게 얘기했던 얘네들이나 또는 우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CVV 이런 비닐 절연의 비닐 시스 케이블들은 얘네들 70도씨야. 그런데 얘네들을 뭐 이제 XLP로 썼어요. 가격 폴리에틸렌으로 쓰면 CV 케이블이 되죠. 그래서 CCV를 좀 쓰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얘네들 또는 뭐 HFIX 우리 많이 쓰는 거 얘도 이제 개정이 된 거잖아. 이런 애들 그리고 FR8도 여기 해당이 된다 그러는데 이런 애들은 90도씨예요. 그리고 MI 케이블은 105도예요. 제가 그 AWG 선도 UL의 105도 기준인 거 쓰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류치가 많이 흐르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미 뜨거워져요. 이렇게 70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불까지 나면 얘네들 진짜 못 견딘다는 거예요. 허용 온도를 초과하는 건 그냥 시간 문제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회로에 얘가 이제 기동 전류랑 그 다음에 전격 전류랑 뭐 이런 전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설계한 설계 전류가 있어요. 예, 기동 회로에.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쓰냐면 얘는 IB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용어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서 얘네들 개요에서 이제 요 개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차단기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MC12의 목적이 뭐냐. 배선용 차단기의 목적은 간선 보호예요.
간선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허용온도 초과해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간선을 보호하려고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뭐를 보호해? 모터를 또 보호하겠다는 거야. 간선이랑 이 기기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두 가지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 간선에 허용 전류가 있어. 요거보다 낮은 전류에서 작동을 해야 되겠죠. MCCB가. 그죠? 그렇지 않으면 허용 온도에 도달할 테니까. 근데 얘 정상적으로 설계한 이 전류가 있어. 얘보다 낮은 전류에서 작동해버리면 펌프 기동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하의 설계 전류보다는 높은 전류에서 작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죠?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IC 기준을 준용해서 국내에 이제 2021년에 KEC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쉬운 거는요, 이 KEC를 적용할 때 소방전기 시스템에 대한 IC 기준 따로 있는데 그거는 또 도입 안 했습니다. 소방과는 전기 아니어서 그런지 도입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얘네들의 이제 기준이 있어요. 뭐 도체와 뭐 교재에 보면 프린트물에 보면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KEC 규격 제목 이름인데 말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거 사이에 협조예요. 이게 이제 기준 이름인데 이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체라는 건 그 선을 말하는 겁니다. 케이블. 그래서 얘네들의 첫 번째 기준을 보면요. 첫 번째 기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과부하에 대해서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하는 장치가 있는데 얘의 동작 특성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기 설계 전류가 있어요. 설계 전류 얘보다 차단하는 이 차단기 전류. 그러니까 뭐죠? IN이 커야 돼요. 그거 이상이어야 돼. 같거나 커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케이블의 허용 전류보다는 또 작아야 돼요. 이하여야 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I2라는 게 새로 나왔네요. 요게 요 IZ의 1.45배 한 거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워야 돼요. 이름도 외우고. 얘네 중요합니다. 그럼 I2가 뭔지 알아둬야죠. I2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규약 시간 내에 보호장치가, 차단기가 유효하게 동작하는 걸 보장하는 전류다. 요걸 보장하는 전류다. 그래서 요 전류치에서는 작동한다. 이 규약된 시간 내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KEC 핸드북이나 뭐 기타 자료에 보면 얘네를 어떻게 구하는지 나와요. I2를.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자, 배선용 차단기의 KEC 기준이에요, 이게. 배선용 차단기의 동작 시간과 특성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산업용이 있고 주택용이 있잖아요. 산업용만 볼게요. 산업용의 경우에 전격 전류를 구분해 놨어. 차단기의 전격 전류죠. 차단기 전격 전류가 63A 이하인 경우와 63A를 초과하는 경우로 나눠놨어요. 초과로 나눠놨고, 그래가지고 얘네 이제 동작하는 시간이 있어요. 분단인데 엄청 깁니다. 60분이랑 120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 전격 전류의 배수인데 작동에 대해서만 보면 작동이 둘 다 1.3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I2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I2는 1.3 곱하기 요 뭡니까? IN이다 이거예요. IN이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얘보다 작죠? 근데 1.3 곱했고 얘는 더 큰 수인데 1.45 더 큰 수 곱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립해요. 그죠? 하나만 하나 성립해요. 하나만 하나 성립하는데
혹시나 해서 있는 건지 왜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주택용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택용은 둘 다 1.45배네요. 그래도 이것도 하나 많아요. 왜? 큰 수에다 1.45 하나, 작은 수에 1.45 하면 누가 더 크게? 당연히 큰 수에다 한 게 크지. 하나 많아 하지만 사실 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계산 예시를 하나 갖고 왔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비슷하게. 그래서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조건을 먼저 걸어놨어요, 제가.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삼상에 380V야. 모터인데, 얘가 30kW짜리 모터야. 그리고 역률이 0.8이야. 그리고 얘네는 전전압 기동을 할 거야. 기동 시간은 4초야. 근데 여유를 2초 둘 거야.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귀약 동작 배율을 뭐 찾는 방법 알려드리겠지만 얘는 요거라고 가정했어. 얼마냐면 5.2라고 가정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케이블 단면적이 나와 있죠. 6스퀘어짜리는 허용 전류가 44A야. 그리고 10분, 16분, 25분은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각각 66A, 87A, 그 다음에 105A야. 그다음 차단기 용량은 이거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기술사 기출문제를 보면 이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을 외우고 있어야 돼. 얘는요 63만 빼고는 다 배관 사이즈랑 비슷해. 어떻게 돼 있냐? 40, 50, 63, 80, 100, 125. 그죠? 비슷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외워도. 근데 얘네들의 규격이에요. 얘네 차단 규격이에요. 그래서 트립되는 암페어다. 그래서 AT, 트립 암페어의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요 암페어에서 떨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조건을 얘네들 이제 구하려 그러면 그 차단기 용량을 몇 암페어로 할 거고 케이블 굵기를 얼마로 할 거냐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요거를 구하려면 먼저 요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IB부터 구해야 돼요. IB를 구해보면 자, 첫 번째로 부하 전류를 구해보죠. 요걸 계산하는데 요걸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뭐냐? 이거 알죠? 유효 전력 P는요. 루트 3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요걸로부터 전류 IP는요. 이렇게 될 거예요. 루트 3V, 루트 3 곱하기 380V 곱하기 역률 0.8 그리고 이게 30kW 3 곱하기 10의 3승 와트가 되겠죠. 우리 또 잠깐 딴 센 얘기를 하자면 이거 사실 펌프할 때 배웠지만 이 동력은 전격으로 구하면 안 되죠. 소방 펌프 계속 소요 동력 커지니까 150% 유량 지점으로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구했을 것 같긴 한데 이 문제에서 그죠? 그거 그렇게 안 구했으면 말짱 꽝이야 사실. 잘못 구한 거니까. 우리는 근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구하고 있죠. 미국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펌프할 때 160%점 기준으로 동력을 구한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보니까 얘가 57A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격 전류예요. 전격 운전 시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기동 전류는 크다 그랬잖아요. 기동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전전압 기동은 얘 7.2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57A 곱하기 7.2배를 해. 이것도 뭐 가정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면 얘는 410.4A야. 그 다음에 기동하려고 돌입하는 순간적으로 펌프가 딱 기동을 시작하는 기동 돌입 전류라는 게 있어요. 얘도 한번 구해보면 얘는 기동 전류의 1.5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410A에 1.5배 하면 얘는 615.6A야. 자, 이걸 가지고 얘네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부하 전류 구했으니까 요 관계로
요 관계로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얘로 구하고 얘로 구하고 얘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부하 전류의 전격 전류를 고려해 보자. 전격 전류를 고려했더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IB가 여기 써놓을까요? IB가 작아야 돼. IM보다. 그리고 작아야 돼. IZ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하 전류가 57이죠. 57. 57A니까 표를 봐. 표를 보면 차단기 규격부터 이거 이상이어야 돼. 57보다 큰 거는 그래서 IN은 63A야. 그거보다 커야 돼. IZ는. 그러니까 63A 견딜 수 있는 거 얘죠? 그래서 얘는 추가로 이제 IZ는 66A가 되고 케이블 단면적은 10 스퀘어가 되는 거죠. 스퀘어 밀리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 얘네들이 요건 충족하냐 한번 넣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I2는 1.3 곱하기 뭐죠? IN이죠? 63을 곱하면 돼. 이게 63이야. 63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95.7이 나와. 아니 81.9가 나와요. 근데 저기 1.45 곱하기 IZ가 보다 커야 되잖아. 이게 커야 되잖아. 요거 구해보면 이게 66A잖아. 그러니까 66에다가 1.47 곱하면 얘는 95.7이 되니까 이렇게 구한 지금 요걸 기반으로 구해서 이렇게 선정한 것들은 일단 요 기준을 충족해요. 그래서 OK가 됐어요. 그렇지만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야. 뭐가 안 끝나? 요거를 이제 기동전류랑 기동도립전류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동도립전류는 무시 가능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근데 기동전류는 얘를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얘들 한번 보면 자, 세 번째로 기동전류를 고려요.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전전압 기동이기 때문에 한 7.2배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기동 시간이 얼마로 했냐면 4초라고 했는데 안전하게 6초를 이제 고려합니다. 그래서 전전압 기동이니까 한 6배에서 8배 돼서 그거 7.2배로 계산한 게 기동전류가 410.4A예요. 그리고 얘네 동작 시간은 보통 한 4초 정도 돼요. 그럼 4초에다가 안전율로 2를 더해서 6초라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규약 동작 배율을 찾아요. 이건 프린트물에는 그래프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동작 시간이 있고요. 차단기 동작 시간이죠. MCCB. 그리고 이쪽 가로축은 이 전격 전류의 배수예요. 이게 규약 동작 배수예요. 배율이야. 규약 동작 배율이 전격 전류의 배수인데 여기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기 6초를 찾는 거예요. 여기 6초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찾았더니 이거는 문제 조건에는 여긴 줬죠? 5.2더라 이거죠. 제품마다 다 달라요. 이 값은. 그러니까 이 값은 아마 조건으로 주든 그래프로 이렇게 주든 줘야 되겠죠. 단순하게. 기술사 시험에 낸다면 5.2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규약 동작 배율이 5.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뭘 구할 수 있냐면 얘네들의 IN 차단기 용량은 이거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규약 동작 배율 델타분의 기동 전류입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넣으면요. 5.2분의 얘가 410.4죠? 410.4A. 이렇게 구하면 얘가 78.9가 나오네요. 78.9A가 나왔으면 78.9A보다 큰 차단기 용량이어야 되죠? 그러면 IN은 결국 얼마죠? 80A가 되는 겁니다. 80A가 됐어요. 그러면 IZ는 어떻게 해야 돼요? 80A보다 더 높은 거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IZ는 얼마죠? 87A가 되고 케이블의 사이즈는 16 스퀘어 밀리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 또 똑같은 거 뭐야? 이거 해야죠? 요거보다 크다. 그죠? 그래서 요거의 1.3배 한 개 있고 요거의 1.45배 한 거를 구해서 얘가 더 크다는 걸 보여줘야 돼. 뻔하지만 계산을 해줘. 뻔하지만. 그러면 충족한다. 그랬더니 보세요. IN이 여기서 얼마 나왔어요? 63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 굵기도 10이 아니라 16이어야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기동조립 전류를 한번 구해보면요. 이거 1.5배 된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IM이 이거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건 델타2로 씁니다. 델타2. 이거 델타1, 델타인데, 델타2고요. 이 기동조립 전류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델타2는 시간이 6기쯤이야. 굉장히 짧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10이나 돼. 얘가 엄청 커져. 10이면 얘는 얼마였죠? 615.4야. 이 기동 돌입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했더니 얘가 61.6A 나왔어요. 그러면 얘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 하나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해봤더니 그러면 기출 여기 책에 나온 문제 있죠. 책에 나온 문제 어디 있습니까? 저기 412쪽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문제를 한번 볼게요. 412쪽. 자, 소방용 가압송수 장치인 펌프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답하시오 이랬어요. 전기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적용한다 그랬지만 이제 KEC 기준이죠. 이걸 적용하는데 펌프 유량이 6, 전향정이 15, 효율이 0.85고 전달 개수가 1.2일 때 다음 표를 참고해서 펌프 전동기 용량 구하래요. 그러면 전동기 동력 구하는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선정된 배선을 보고 전선 굵기를 구하는데 표가 허용 전류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동기 용량 구해라. 두 번째 전선 굵기 구해라. 케이블 굵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용량을 정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 풀이가 옛날식이다 이거죠. 조건도 이거 풀 수가 없어. 좀 전 걸로는. 그래서 풀 수가 없는 건데 한번 그래도 우리가 조건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KC로 이거 한번 풀어보면 먼저 전동기 용량 P는요 2타분의 0.163QH 곱하기 동력 전달 계수 K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효율을 얼마로 줬냐면 0.85 그리고 0.163에다가 유량이 6이고요. 양정이 15m예요. 거기에 동력 전달 계수 1.2입니다. 요걸 했더니 20.7이 나와요. 사실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분명히 전격 유량이고 전향정일 거야. 전격 양정. 이거 안 돼. 동력이 더 커야 돼. 그죠? 그래서 150%, 160% 넣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얘를 가지고 이제 표를 찾으면요. 22kW가 나와요. 이것까지는 사실 책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얘랑 같이 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차단기 전격이랑 전선 굵기랑 둘 다 구해보자 이겁니다. 같이 구해보자. 그러면 먼저 부하 전류를 구해야 돼. 부하 전류는 이렇게 되죠.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인데 이 문제에선 역류를 무시한댔으니까 이건 1인 거야.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거야. 왜 무시해? 있는데. 왜 무시하는 거야 도대체? 그죠? 그래서 구해보면 I는 루트 3 V분의 P예요. 그러면 얘가 22kW니까 2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고 루트 3 곱하기 얘가 380V니까 380이죠. 380에 220 중에 380이 이 각 L1, L2, L3 사이에 전압이니까 이걸 넣는 거야. 220은 그 L1과 중성선 사이의 전압이죠. 그래서 이걸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구했더니 얘가 33.4A 나왔어요. 구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올림 할까요? 안전하게? 그럼 33.5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계. 요거를 해야 돼요. 뭐죠? 이거를 고려해야 되겠죠. 이걸 고려해서 IB보다, 이게 IB죠? IB보다 IN이 커야 되고,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요거보다 IZ가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 구해보면 얘가 33.5니까 얘 40부터 있었죠? 40, 50, 63, 80, 100, 125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40A. 자, IZ는 어떻게 돼? IZ는 이 문제의 표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40A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 문제 412쪽의 표를 보면 4mm는 35A고 6mm는 45A야. 그러니까 6mm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45A, 6mm야. 그죠?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증명을 해봐야죠. I2보다 1.45 곱하기 IZ가 큰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40 곱하기 1.3이야. 구할 수 있죠? 얘는 1.45 곱하기 45A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더 크겠죠? 당연히 큰데. 그죠? 그래서 구해서 충족한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없는데 한번 기동전류도 한번 고려해 보자. 이거. 기동전류를 한번 고려해 보면 IN은 요거 이상이어야 돼요. 델타분의 기동전류 이상이어야지. 그래서 직익기동이라고 생각하고 7.2배를 하자고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33.5에 7.2배를 하고요. 직익기동으로 가정하고 이거 똑같이 아까 문제처럼 5.2라고 치자고요. 똑같죠? 직익기동이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46.3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네들로부터 재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IB가 IN보다 크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IN이 46.3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46.3이니까 결국은 40A짜리는 안 되고 50A가 나옵니다. 50A가 나오면 다시 얘 표를 다시 412쪽 표를 보면요. 412쪽 표에 보면은 50A보다 큰 거는 10mm 제곱이죠. 10 스퀘어야. 그래서 얘의 전류는 얼마냐면 61A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그럼 도립 전류는 무시하면 이렇게 나온다. 제가 이걸 왜 구했냐면 자, 기존을 한번 보세요. 기존 답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은 그 케이블 굵기는 6mm 제곱이 나와요. 그리고 차단기는 100A가 나왔어요. 이랬는데 KEC로 구했더니 KEC로 구하니까 얼마냐면 얘는 케이블 굵기는 더 굵게 나와요. 근데 차단기는 50A가 나왔어. 더 민감해졌다는 거죠. 더 빨리 떨어지게 나왔다는 거. 더 빨리 떨어지게 나왔어요. 케이블 보호하려고. 이렇게 빨리 떨어지니까 케이블이 두꺼워졌는데도 빨리 떨어지니 간선 보호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이건 이제 요거 조금 있다가 얘기하는 거랑 되게 겹쳐서 얘기를 할 겁니다.